자, 저희가 챕터 4장의 조건문에 해당되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문장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요.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세요. 뉴 하시고 클래스 만드시고요. 클래스 이름이 스위치 이그젠플이네요. 스위치 이그젠플 이그젠플이고요. 네, 됐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스위치 이그젠플을 이용해서 사용할 때 프로그램을 짜시려면 메인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메인 메소드 만들어 두시고요. 메인에다가 이게 지금 메인 끝입니다. 이런 건 뭐 영어로 쓸게요. end of main. 메인 메소드 끝이고요. 여기가 끝인데 요거는 클래스입니다. end of class. 클래스의 끝입니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 놓으셔야 나중에 이제 헷갈리지 않고 중간에 닫고가 제대로 잘 마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빠졌는지 아니면 더 추가되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주석을 다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연습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케이스문을 쓸 때 이게 뭘 하기 위해서 썼지? 이런 건데, 지금 하시는 거는 주사위네, 주사위. 주사위를 던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던졌다. 그래서 이제 던지면 나오는 숫자가 0부터 6, 1부터 6까지. 1부터 6 중에 하나의 숫자가 랜덤으로 나오는 거죠. 랜덤으로 나타나게 된다. 보통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던지지 않은 이상은 그냥 이제 높이 던지면 이렇게 되는데, 그 주사위가 1이 나올 확률은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한두 번 던져서는 확률을 잘 따지기가 힘들어요. 근데 얘를 한 1000번 정도 던지면 한 6분의 1은 1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확률이라고 얘기하는데, 확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확률 게임 뭐 이런 거 게임도 만들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래서 게임 만드는 것 중에서 저희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길을 한 개 만들어서 프로그램상에서 설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번호를 붙이는 거죠. 1부터 뭐 100까지 붙여놓고 주사위를 계속 던져서 누가 먼저 가느냐 뭐 이렇게 말이 있어서 내가 던졌을 때 이제 어디까지 가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위치에 나오면 걔가 이제 말을 잡은 걸로 하고 이제 한 번 더 던지는 걸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코딩은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구현해내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짜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프로그램을 잘 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짜는 이런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해서 알고리즘 문제를 많이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알고리즘을 잘 짤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얼마 안 돼요. 개발자 중에서도 얼마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의 경우는 그 프로그램을 짜봤냐 안 짜봤냐가 그 사람의 그 코딩 실력을 입증하는 기준이 되세요. 그래서 내 그 프로그램을 잘 짜서 열심히 연습을 해서 그걸 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개발자를 하고요. 그 알고리즘 문제를 잘 푼다 이런 사람들은 더 이제 뭐 실리콘밸리 이런 데 가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삼성 가가지고 개발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연구하고 하는데 하시면 되고요. 그런 거를 쓰는 게 아니라 업무 처리하는 데는 단순 데이터 처리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때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 능력으로 모든 데이터를 전부 다 처리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제 주사위 게임 해가지고 1부터 100까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그 상대편하고 저하고 이제 몇 명 모아가지고 주사위를 계속 던져요. 던지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사용하고요. 그 여러 사람 몇 명 모여서 하게 되면 이제 1번 그냥 그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채팅으로 이렇게 채팅 프로그램 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2번 중간에 서버라는 놈을 두고 서버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근데 대부분의 게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서버를 두고 사용을 하는 게 많죠. 그냥 네트워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전적도 기록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서버하고 이 데이터 처리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사실은. 게임 프로그램이나. 대신에 기획을 잘 해야죠. 내가 설정을 잘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써야 하는데, 그런 기획을 해본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본 사람은 나중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또 작성할 수 있고, 나중에 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그래서 연습만이 살 길이다. 우리가 코딩하면 코딩 가르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 알고리즘으로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냥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한 2%밖에 안 돼요. 컴퓨터 배운 사람 중에서 2%. 나머지, 근데 개발자는 2% 안에 들어가진 않잖아요. 배우던 사람들이 2% 안에 들어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개발자는 내가 코딩을 해본 사람이 똑같은 거를 개발을 해서 숙련해서 하는 사람들이 개발자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대부분 개발자들은 다 연습해서 되는 개발자들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라서. 요거 지금 주사에 된다. 요거 프로그램을 짜보자, 이런 얘기죠. 짜서 사용을 해보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제 나타나는 숫자가 1부터 6까지니까, 랜덤 숫자를 나타내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짜야 되는데, 랜덤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 이렇게 해서 앉아가지고, 랜덤 프로그램 짜려면 랜덤하는 데이터가 어디서부터 오냐, 이거부터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랜덤 숫자를 나타낼 때는, 보편적으로 컴퓨터 시스템 내부에 있는 시계로 100분의 1초 단위로 시계로 가는데, 그게 이제 순간 단위로 계속 변하는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걔를 가지고, 이제, 6으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짜본 사람들은 짤 수 있고요. 못 짜본 사람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라이브러리 쓰면 되는구나. 랜덤 라이브러리. 이해되시죠? 랜덤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19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걸 한번 짜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랜덤 숫자를 나타내는 것은 저희가 이제 시소를 이용해서 한 게, 이용해서요. 저희가 이제 바로 이 라이브러리에 되어 있는 것 중에서 math. 이렇게 쓰는데, 이 math가 대문자죠? 그러니까 뭐죠? 클래스. 점 뒤에 뭐가 있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랜덤, 이렇게 가로를 갖고 있습니다. 랜덤. 가로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뭐죠? 메소드. 처리문이 많이 달려있어요. 거기에 이제 랜덤한 숫자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있으시고요. 거기다가 이제 곱하기,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0.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러 번 실행하시면, 데이터가 폼을 돌려줬을 텐데, 데이터가 나오는데 0.97 어쩌고 나오는데 1을 넘지 않아요. 얘네들 1을 넘지 않고요. 이제 0보다 크고 1을 넘지 않는 소점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해되시죠? 소점 숫자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10가지 숫자를 하면 여기까지에서 곱하기 10 하면은 얘가 위로 올라가서 9가 되는 거죠. 나머지 버리면 되죠. 그리고 인티저로 만들어서 버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랜덤 숫자를 만들어내서 사용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데이터가 여기는 10가지 개수니까 10을 곱한 거고요. 제가 5가지, 6가지 1부터 6까지 6개 종류의 숫자를 하려면 곱하기 6을 곱하시면 된다는 거죠. 곱하기 6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플러스 1에서, 왜냐면 곱하기 6을 해서 이제 나머지나 이런 거를 구하시면 0부터가 되죠. 0부터. 소점이 그냥 떨궈버리면 0부터 5까지가 됩니다. 1이 안 돼요. 얘가 1이 안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9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6, 9, 54 해가지고 54 맞죠? 예, 6, 9, 54. 그리고 요거 버리면 5까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0부터 5까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1에서 1부터 6까지를 만드는 거예요. 요게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 프로그램 뭔지를 아셔야 되고, 랜덤에서 마우스 갖다 대시면 얘가 이제 더블 데이터를 가지고, 더블 데이터인데 여기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0 and less than 0, 1보다 적은, 0부터 시작해서 1보다 적은 숫자까지 돌려준다. 아시겠죠? 적은 숫자까지 돌려주는 프로그램이 된다. 이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영어도 이거 다 읽지 않아요. 이거 전부 다 안 읽고, 이거만, 이런 키포인트만 읽어요. 그래서 리터라는 게 이런 걸 리터라는구나. 이런 거 키포인트만 찾아서 읽죠. 절대로 다 읽지를 않습니다. 맨 처음에 공부한다시고 하실 때는 전부 다 읽어요. 그래서 읽고 다 해석해보고, 아시겠죠? 하시고, 이제 요즘은 긁어서 하시면 되니까, 여기 마우스 갖다 대고, 마우스 갖다 대시고 나오면 클릭하세요. 클릭하고 이렇게 긁으시면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파파고한테 붙여가지고 파파고 도와줘! 이러면 이제 더 잘 도와주죠. 랜덤이 그런 거다. 이런 얘기고요. 메스 안에 여기 클래스입니다. C 이렇게 붙어 있으시고, 자바 랭스 안에 있네요. 여기 이제 F가 붙어 있네요. F가 뭐죠? F. 네? 파이널. 더 이상 수정이 안 되는. 아시겠죠? 이걸 그대로 써야지 수정해서 쓰면 안 되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되셨나요? 이렇게 한번 찍어 보시면 그 안에 있는 것부터 찍어서 사용을 해 보시면 되고요. 요게 지금 이제 정수형으로 나왔으니까 곱하기 6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 곱하기 6, 그 여섯 가지 숫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10가지 숫자면 곱하기 10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소수점 이하 부분을 한 자리로 올려야 돼요. 아시죠? 올려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 요거를 하시는 이유는 만약에 이제 0부터니까 0 곱하기 뭐 6, 뭐 0.0.0.0 뭐 이렇게 0.0 이게서 곱하기 6을 하게 되면 이걸 하면 0이 나오는 거죠. 여기 0이 나와서 처리가 되고요. 요게 6이 1을 넘지 않으니까 0.999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9는 너무 9까지만 할게요. 9 곱하기 6 계산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6, 9, 54 그래서 5.4가 되는 거죠. 5.4 여기서 점사를 버리면 여기 점사를 버려요. 버리시게 되면 5까지 나온 거죠. 그러니까 0부터 5까지 요게 이렇게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54 0.54인데 0.5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10을 곱하면 0.5인데 이렇게 10을 곱해서 사용을 하시면 이게 5.4네 5.4. 그래서 요 부분 뒤에 부분을 버리는 거죠. 버려버리면 5가 됩니다. 그래서 숫자는 요게 지금 소수점이 없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점 없는 숫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 6을 곱한 다음에 이 1부터 6까지니까 6가지 숫자를 나타내려면 곱하기 6을 하고요. 10가지 숫자를 나타내면 곱하기 10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가 로또 복권에 대한 랜덤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숫자가 몇부터 몇 가지죠? 1부터 45까지. 되셨나요? 그럼 몇을 곱하면 돼요? 45. 되시겠죠? 근데 1부터면은 플러스 1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 1부터 6까지인데 지금 0부터 5까지를 만들었잖아요. 0부터 5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0.4를 버려요. 얘는 이제 0.0인데 0.0은 0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인티저로 만들어 버립니다. 인티저로 만들어 보시면 버리면 얘가 5가 되는 거죠. 5. 그러니까 0부터 5까지의 숫자를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는 랜덤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인티저로 만들어 보시면. 근데 지금 숫자는 0부터가 아니라 1부터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기 1을 하시면 돼요.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1부터 6까지가 되는 거죠. 1부터 6까지가 된다. 지금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코딩을 짜시고 하시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안 돼서 그리고 이제 저런 거 할 때 저렇게 짜면 되는구나 이렇게 한번 짜보신 사람은 다음에 짤 수 있어요. 다음에 짤 수 있으시고요. 저걸 한 번도 안 짜보신 분들은 이제 짜기가 힘드신 거죠. 그만큼 이제 생각해야 되고 고민하셔야 되고 저는 이제 수학을 좀 좋아해 가지고요. 수학을 엄청 좋아합니다. 저렇게 만들어내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식 만들어내고 이런 거를 이제 그냥 수식을 외우지 않고 수식을 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시간을 많이 주면 웬만하면 풀어요. 웬만하면 시간을 많이 주면. 근데 보통의 경우는 우리나라는 시간을 많이 안 주잖아요. 정해진 시간 내에 해야 되니까 공식을 다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하자 이러면 잘 못 풀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개발자들은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수식을 만들어내고 코딩을 이렇게 하는 것들은 잘 안 하고 이제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는 걸로 대부분 다 짜거든요. 아시겠죠? 짜가지고 그래서 여기 가지수에 해당되는 것을 곱하기를 하는구나. 이 정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여기 해봤으니까 이제 이렇게 찍어서 여기 뭐가 나온다 이런 걸 아셨으니까 여기 저희가 1부터 6까지나 5부터 6까지를 쓰시면 이렇게 만들어낸 거를
소점 곱하기 여기다가 곱하기 6을 6가지 숫자니까 곱하기 6을 한다. 6을 먼저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6을 해서 먼저 만들어내요. 이렇게 얘를 먼저 처리를 하고요. 그러면은 소점 이상으로 올라가는 게 있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를 버려요. 버릴 때 사용하는 게 그냥 정수 타입으로 캐스팅하면 버립니다. 데이터 손실이 있더라도 데이터 캐스팅을 한다. 해라. 이거 강제 캐스팅이라고 얘기한다. 강제 캐스팅. 아시겠죠?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강제 캐스팅을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여기 5 여러 번 하면 이제 숫자가 0, 2, 1, 2, 3, 4 이렇게 그 확률상 여러 번 하게 되면은 이제 그 6분의 1씩 같은 숫자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한두 번 해보고 이게 뭐 5가 제일 많이 나왔고 0이 그 다음에 나왔고 이렇게 해야 됐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숫자가 횟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게 이제 확률상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보편적으로 이 랜덤은 그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시간 정보를 가지고 보통의 경우는 이제 처리를 합니다. 아시겠죠? 처리를 해서 사용하게 되세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처리하게 되는데 여기다가 그 랜덤 가로를 갖고 사이다 시드 값이라고 해서 숫자를 넣을 수 있어요. 숫자를 넣어주면 나타나는 랜덤 값이 똑같아져요. 패턴이. 계산하는 수식이 똑같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하세요라고 이제 이렇게 여기다 숫자를 집어넣으면 이제 수식이 똑같아진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랜덤을 썼습니다라고 했는데 랜덤으로 사기치는 놈들이 그래서 사기치겠죠. 숫자가 나오는지 무슨 숫자가 나오는지 다 알아요. 여기다 랜덤 값을 집어넣어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나중에 해보시면 아세요. 아시죠? 해보셔서. 그래서 랜덤 값을 집어넣고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비워놓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랜덤 소스를 짤 때. 그래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 갖고 있는 이제 시간을 가지고 이제 그 시드 값을 맨 처음에 시작하는 값을 그 시작하는 값에 해당되는 것을 그 이제 계속 변하는 값으로 처리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숫자를 100이다. 랜덤이 아니다 뭐예요? 랜덤 아니고 랜덤 집어넣을 수 있는지 안 좀 보세요. 요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랜덤은 도큐멘트 한번 볼게요.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랬는데 집어넣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도큐멘트. 북마크. 도큐멘트 엄청 많네. 지금 메스 이렇게 돼 있고 자바의 메스인가? 자바의 LNG인데 이거 아니고 잘못 찾았어요. 예. 자바 LNG 메스. 예. 그냥 엔터 쳤더니 맨 위에 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썼고 랜덤. 얘 랜덤은 랜덤이 지금 그 시대값을 뭐 안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안 주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네요. 되어 있고 한 개만 더 찾아볼게요. 여기 지금 랜덤 해가지고 이 클래스가 랜덤 숫자를 나타내는 이제 클래스만 따로 모아가지고 랜덤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 보면 얘는 시드 값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크리에이터인데 여기 제너레이터 만드는데 이렇게 만드는데 그 숫자는 보통 이제 타임 스탬프 그 컴퓨터 내부에 있는 걸 쓰게 되고요. 여기 시드 값을 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요 시드에 해당되는 요 값을 이용해서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 값이 같으면 이제 이게 계속 랜덤에서 나오는 숫자들이 이 숫자가 맨 처음에 나온 숫자와 두 번째 나온 숫자를 알 수가 없는데 원래 이게 랜덤하게 나오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시작 숫자가 같으면 얘네들이 이제 패턴들이 다 똑같은 숫자로 똑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코드 짤 때에 요 랜덤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랜덤이라는 걸 이용해서 시드 값을 같은 걸 줘서 사용을 하면 같은 숫자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나오는 거냐, 숫자 중에서도 이제 몇 번째 나오는 숫자를 쓸 거냐, 이런 것도 이제 정해서 쓰셔야 되는데, 그게 정해서 쓰게 되면은 이제 그때 어떤 데이터 값이 나온다는 것을 랜덤으로 그 숫자만큼 돌려서 이제 그 데이터를 끄집어내 보면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숫자가 나오는지. 옛날에 사기칠 때 이렇게 많이 사기치는, 예, 분명히 랜덤으로 돌렸어요. 랜덤으로 컴퓨터를 슈퍼컴퓨터 이용해서 랜덤으로 돌렸습니다. 근데 시드 값을 집어넣었어요. 이러면 이제 똑같은 이런 게 데이터가 계속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안 집어넣는 걸 보통 많이 쓰게 되는데요. 지금 요거는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매드매틱스의 랜덤은 안 집어넣는 것밖에 없네요. 안 집어넣는 거 이렇게 밖에 없어요. 되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 랜덤을 만들 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공식, 이거 매드매틱스 클래스인데요. 수학에 관련된 랜덤을 나오는 메소드, 얘를 이용하시면, 여기는 파라미터로 넘길 수 없네요.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시드 값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얘가 지금 랜덤에 대한 것만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걔가 이제 랜덤 클래스예요. java.util에 있고요. 그래서 랜덤 클래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써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짤 때 이렇게 이제 랜덤이라는 걸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저희가 그 프로그램에서는 자바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이제 매드매틱스에 이제 랜덤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가 랜덤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랜덤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하시는 거죠. 클래스를 써가지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얘를 이제 사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는데, 메소드 세시드 얘는 그 인티저 값으로도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next 인티저 int 해가지고 사용해서 쓸 수 있으시고, next long boolean 랜덤 이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이런 메소드들이 좀 많이 있어요. 지금 제가 본 게 랜덤인데, 서머리, 클래스 서머리, 컨스트럭터, 생성자, 메소드, 더블. 그 만들 때 더블로 만들 것이냐, 인티저로 만들 것이냐,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리턴해서 그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요. 롱타이어로 만들 것이냐. 그 넥스트 다음 인티저로 쓸 때 그냥 넥스트 쓰시면 프로텍티드 int가 나온다. 인티저 여기 넥스트 int 쓰면 int 데이터가 나오고, 제가 플로트 데이터가 필요하면 넥스트 플로트라고 쓰시면 되고, 그러니까 기능이 훨씬 많은 거죠. 얘가 랜덤 숫자를 할 때 아시겠죠? 많아서 이런 것들을 이제 써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랜덤을 이용해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매드매틱스의 랜덤 메소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수학적인 것에 많이, 이거 매드매틱스는 수학에 관련된 그런 메소드가 여러 개가 있어요. 아시겠죠? 관련된 메소드를 모아놓은 게 매드매틱스. 랜덤만, 랜덤한 숫자만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게 랜덤 클래스.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임새가 조금 다르긴 한데, 여기도 이걸 쓰셔도 되고 이걸 쓰셔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용하실 때. 여기 교재에서는 이제 이렇게 메소드를 쓰고, 지금 6개를 이렇게 6가지 숫자를 나타내서 이제 정수 6가지 숫자를 나타낼 때는 곱하기 6을 더 곱한다. 10가지면 곱하기 10을 곱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로또 같이 이제 45개의 숫자를 나타내면 45를 곱한다. 됐죠? 이렇게 쓰시고 얘를 인티저로 만들어요. 인티저로 만들어 버리면 이제 이게 정수형으로 나오는 거죠. 정수형으로. 그래서 0부터 5까지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 랜덤을 쓰시면 그 0부터 1까지는 아닙니다. 1은 안 만들고요. 1보다 적은 더블 형식의 데이터를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곱하기 6으로 한 다음에 인티저로 만들면 0부터 5까지가 되고요. 여기다가 요걸 쓸 게 아니라 저희는 1부터 16까지니까 플러스 1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해주고요. 인티저로 먼저 만들어주고요.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1 해주세요. 이렇게 됐죠? 플러스 1 해주세요. 얘를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2 이렇게 쓰시는데, 계속 실행하다 보면 6까지 나오고요. 1부터 6까지만 나오고 0은 안 나옵니다. 0은 안 나오게 되고 1부터 6까지 숫자에 해당되는 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것을 쓰시고요.
요 나온 것을 가지고 몇이 나왔습니다라고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 1이 나오면 1이 나왔습니다. 2가 나오면 2가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처리를 해보자. 되셨나요? 처리를 해보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그 우리가 운영을 해서 숫자로 나오려는 숫자의 개수만큼 곱한 다음에 인티저로 만들고요. 만든 다음에 플러스 1을 해서 원래 1부터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처리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얘 스위치 케이스본에 의해서 뒤에서 처리를 하셔야 되니까 변수에 저장해보자. 인티저 타입이 되겠죠. 인티저 넘버라고 썼고 이꼬로 여기에 썼던 거를 출력을 해서 잘 만들어졌네. 출력한 것을 복사 붙여넣기 세미콜론 해주시고 그 조건문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데 저희가 그 조건문에 의해서 이제 처리를 해보자. 처리해보자. 그 1부터 6까지 따로따로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꼴 비교를 하셔야 되고요. 처리해보시는데 이꼴 비교를 하셔야 되고 처리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if 문장으로 처리를 하실 수 있어요. 1, 2, 3, 4, 5, 6 이렇게 되니까 1이냐 2냐 3이냐 4냐 5냐 이렇게 해서 1, 2, 3, 4, 5, 6을 if 조건 else if else if else if else if else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사용할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스위치 케이스문입니다. 스위치 케이스문 이꼴 비교를 하시니까 이때 이제 스위치 케이스문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고 비교하는 개수가 많으면 이제 스위치문을 보통 선택을 합니다. 이게 그 체계적으로 눈으로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니까 if 문장을 쓰면은 소스 짤 것도 많고 그 else if else if else if 중간에 거 막 쓰시면서 같은 라인에 이렇게 쭉 보이니까 이게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아서 아시겠죠? 그래서 사용하게 되고 이게 이꼴 비교할 때는 두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if 문장이나 스위치 문장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개발할 때는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아요? 어떤 걸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예, 맨 처음에 생각나는 거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개발은 해놓고 보는 거다. 아시겠죠? 예, 개발이 완성을 해놓고 동작되는 게 다 동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이냐 아니냐 보기가 좋냐 안 좋냐 이거 따지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선생님이 한 얘기가 기억이 나면 이게 비교해야 될 항목이 이꼴 비교고 항목이 많구나. 그러면 스위치 케이스문 사용하시고 그 이꼴 비교라도 그 비교하는 항목이 몇 개 안 돼요. 그럼 if else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2개, 3개밖에 안 돼요. 그럼 if else 사용하시고 그 이게 여러 개를 비교해야 된다면 스위치 케이스문 사용하세요. 아시겠죠? 그 크다 적다가 하면 무조건 if 문장 쓰셔야 됩니다. 크다 적다 이렇게 나오면 더 스위치 케이스문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쓰셔야 되고 스위치 문장을 이용해서 저희 6개인데 따로따로 따로따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스위치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스위치 케이스 블록 스테이트먼트 케이스 스테이트먼트 이건 그 스위치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예외 처리가 나와 있는 것이라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스위치 케이스 디폴트 이렇게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엔터 치면 쉽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키는 num이고요. num이 되고 탭키 누르면 value로 가죠. value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1입니다. 1이고요. 1인 경우에 소스를 좀 짜시면 되는데 브레이크 앞에다가 JSON을 이용해서 데이터 나온 게 지금 1번이 나왔습니다. 1번이 나왔습니다 라고 짜는 거는 비효율적이에요. 그냥 이제 여기 num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이어붙이기를 해서 그냥 출력을 하면 if 문장, 스위치 케이스문 이런 거 안 써도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예제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예제를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써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머지인데 그 나올 수 있는 숫자가 1, 2, 3, 4, 5, 6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5까지는 케이스문으로 작성을 하고요. 1, 2, 3, 4 스위치문 케이스문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쓸 수 있는데 이게 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중복이 되면 오류가 납니다. 똑같은 거를 사용할 수는 없어요.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생각 없었기 때문에 고치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2, 세 번째는 3, 네 번째는 4,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5, 그리고 6을 케이스로 만드셔도 돼요. 6을 케이스로 만들어도 되는데 교재에서는 그 5까지만 했으니까 그 외가 디폴트잖아. 디폴트. 그러니까 그 외가 6이죠. 6. 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6입니다. 디폴트가 1, 2, 3, 4, 5, 6인데 디폴트가 나온 경우는 이제 6인 경우입니다. 6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인 경우를 처리를 한 거예요. 디폴트로.
되셨죠?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했고요. 자,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위치 문장이 있는데요. 여기 이꼴 비교입니다. 이꼴 비교. 그래서 이렇게 얘는 값을 가지고 쓰고요. 케이스를 써놨는데, 케이스는 땡땡이라고 이렇게 땡땡 붙어 있으면 요 앞에 붙어 있는 걸 보통의 경우는 라벨이라고 이해합니다. 라벨을 사용하는 목적은 이제 원래 순차적으로 이동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go to 어디에 가서 이제 이 이동 처리,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처리하는 표시예요, 표시를 하기 위해서 땡땡을 붙입니다. 아시겠죠? 붙여서 사용하면 그 앞에 있는 게 이제 그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여기 num이 만약에 1이에요. 1이면 1이랑 같은 요 라벨이랑 동일한 곳에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서 여기서부터 처리가 됩니다. 그냥 밑으로 처리가 돼요. 이해되시죠? 밑으로 처리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2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1 비교해서 여기는 아니니까 그 다음 거 2 여기 비교해서 이거랑 똑같으네요. 똑같으니까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 밑으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계속 밑으로. 그러니까 이동하기 위해서 표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동을 하기 위해서. 되셨나요? 이해되시죠? 이동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여기 1번하고 2번을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지?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케이스 또 써요. 여기다 케이스, 엔터를 치셔서 써도 되는데, 이 땡땡 쓰시고, 이 땡땡에 해당되는 건 똑같으니까 주석 처리할게요. 주석 처리하시고. 여기서 주석 처리할게요. 주석 처리 하시고. 주석 처리할 때, 이제 이렇게 주석 처리하실 때요. 이렇게 돼 있는 데서 컨트롤 시프트 C 누르면 코멘트, 주석이란 뜻이라서 아시겠죠? 주석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드래그 한 다음에 블록 지정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C 누르면 주석을 풀기도 하고 주석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됐죠? 예. 자, 설명한 대로 하면 얘가 1이에요. 그럼 어디로 간다고요? 이쪽으로. 아시겠죠? 얘가 2예요. 1 한 다음에 요 밑으로 이렇게 계속 실행이 된다고요. 아시겠죠? 라벨 부분은 이동을 해서 처리하자라는 표시일 뿐이지 동작을 하지 않아요. 동작을. 그래서 1로 이동한 다음에 얘는 그냥 걸쳐 갑니다. 걸쳐서 그냥 가요. 아시겠죠? 근데 얘가 2예요. 그럼 어디로 간다고요? 이쪽으로. 이쪽 뒷부부터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처리되는 게 똑같아지는 거예요. 1번하고 2번은 똑같이 처리가 되는구나.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브레이크를 써놨어요. 브레이크. 저희가 이제 브레이크를 써가지고 했는데, 브레이크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긴 합니다. 이거는 브레이크는 필요하면 쓰시고, 필요 없으면은 쓰지 않습니다. 나머지 프로그램은 다 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쓰시고, 요게 이제 변수, 데이터가 변하는 여기다 10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10이라고 쓰시면, 이렇게 이제 이 10이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12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군데로만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스위치 케이스문에 의해서 이제 또 분기하는 그런 의미는 없어지죠. 그래서 변수를 포함한 데이터가 변하는 걸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보편적으로 집어넣어 사용하셔야 되고, 그게 이제 케이스 뒤에 있는 값이랑 같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스위치문에 이제 스위치문에 가로 열고, 여기에 이제 보통의 경우는 변수를 포함한 수식. 포함한 수식. 이제 데이터 값이 변하는 거 이렇게 집어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변수나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관하고 조합 걸 쓰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스위치 케이스문이에요. 그 다음에 케이스 다음에 이제 값이 나오는데, 땡땡을 값을 집어넣고 땡땡을 썼어요. 땡땡 쓴 게 라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동하기 위해서 거기다 표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해서 계속 진행을 한다.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처리문을 만들어요. 처리문을 만들어서, 처리문 세미콜론 찍어서 이제 점점점 쓰시는데, 쓰셔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이제 비교는 여기 변수를 포함한 수식을 잘 계산을 해서 이 값이랑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물어봐서, 이제 같으면 이동을 한다.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사용하게 되고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쓰는데,
그 케이스분에서 브레이크가 없으면,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없으면 그 밑으로 계속 진행이 돼요.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데, 저는 요것만 실행해야 돼요. 딱, 딸랑 요것만. 그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쓰는 거죠. 브레이크를 작성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 이렇게 썼을 때는, 여기 변수나 수식이 같은 거. 수식이 케이스의 값하고 같아요. 예. 같은. 맞는 게 맞죠? 맞는, 케이스. 있자인데. 서로 이동해서 계속 실행된다. 거기서부터 실행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실행. 계속 아래로 실행.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스위치 문장이고요. 아시겠죠? 얘가 위에 아래서부터 계속 실행이 되니까 이제 계속 실행이 되면 저는 요것만 실행이 되기를 원하는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그렇게 안 만들어 놓으시면 이제 맨 끝에 요게 디폴트 쪽이 실행이 되죠. 이해되시겠죠? 실행이 되니까 선생님 계속 이게 나와요. 이게 계속 나와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브레이크를 안 쓰시면 그렇게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 값을 세팅해서 쓰게 되면 맨 마지막에 덮어쓰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돼요. 이렇게 되신 분이 계시는데, 예.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브레이크를 쓴 거하고 안 쓴 거하고 일부러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러. 4, 그 다음 얘가 오고, 마지막이 그 복사, 컨트롤 알트, 왼쪽 컨트롤 알트, 밑으로 내리는 방향키를 누르면 밑으로 복사, 위로 올리면 위로 복사, 알트 키 누르고 방향키 누른 쪽으로 코드가 이동이 됩니다. 이동. 이렇게. 이동. 됐죠? 예, 그 다음에 얘가 6이 됩니다. 6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는 거하고 저가 치는 거하고 똑같이 치는 것 같은데 제가 훨씬 빠르죠. 저는 단축키 막 쓰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빠른 거고요. 여러분들을 소스 코딩을 하시면 맨 처음에는 전부 다 치는 게 좋긴 해요.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쳐서 이제 잘 쳤나 안 쳤나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되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되시면 이제 단축키 사용하셔서 빠르게 어떻게 하면 빠르게 개발할 수 있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시고요. 이제 브레이크 다시 설명해 드리면 그 브레이크는 이제 멈춘다. 브레이크 멈춘다 이런 뜻인데 얘는 이제 스위치 그 다음에 for 그 다음에 while 문을 빠져나간다. 지금 그 스위치분의 끝이 어딘지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end of switch. 스위치의 끝입니다. 그 스위치를 빠져나가니까 이쪽으로 나가겠죠. 이렇게 나가서 계속 실행이 된다. 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중간에 게 실행이 안 돼요. 안 되고 처리 한 개만 하고 나와버리는 거죠. 처리 한 개 하고 나오세요. 브레이크가 계속 달려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예, 이동을 했는데 5번이면 5번으로 2번을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스위치 케이스분 빠져나가세요. 그러니까 스위치분을 빠져나가서 요 밑으로 떨어져서 실행이 된다. 되시겠죠? 그래서 브레이크가 나오면 요거 if 문장은 아닙니다. 그 if 문은 아니다. 중괄호 중괄호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if 문장은 아닙니다. if 문은 아님. 그러니까 요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 if 문장이 있으면 꼭 if 문장 빠져나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많이 드는데 아니에요. 아니고 이제 스위치 for while 문만 빠져나갑니다. 되시겠죠? 빠져나가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얘가 넘버가 만약에 이제 1이다. 그럼 이쪽으로 나가서 요거 실행하고 브레이크를 만나서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내가 얘가 2가 됐다. 그러면 넘버가 2니까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서 처리가 되니까 이게 처리가 되고 브레이크에 의해서 이제 스위치 케이스로 빠져나가서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